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우리 보훈부 장관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그냥 일반적인 기념관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독립기념관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의하게 되면 이제 우리 독립운동, 그러니까 그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 국난 극복사 이런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독립정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독립기념관장님도 인사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적합한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독립기념관 운영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독립기념관장님이 이제 2023년 12월에 이제 한 말씀이세요.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그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참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독립기념관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예. 예, 광복절과 해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에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우리 헌법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제 48년 9월 1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 관보에 나오는데, 우리 관보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기밀 3.1 운동으로 건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19년 3.1 운동으로 우리 대한민국 건립했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관보에 나오는. 그다음에 우리 헌법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이것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내용이죠. 독립기념관장이 갖고 있는 그런 역사관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과 헌법 전문의 정신하고는 다른 것이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의 결이 아니,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관보하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하고 우리 독립기념관장이 얘기했던 1945년은 뭐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든가 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됐다 이런 얘기들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맞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좀 넘겨주시면은, 우리 독립기념관장이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도 육사에 이런 홍범도 장군의 것이 꼭 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야말로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를 본다 그러게 되면은 그 무장투쟁의 깃발을 들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는 봉오동 전투, 또 그 뒤에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해가지고 많은 공적을 남았던 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면 당연히 이런 우리 역사에서 이런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제와 싸워가지고 승리를 한 이런 분들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게 독립기념관장이 가져야 될 올바른 역사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역사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정부나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관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면 제대로 독립기념관 운영을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우려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독립기념관장 계속 불러가지고 본인의 그런 잘못된 역사관에 따라서 독립기념관 운영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헌법 정신에 따라서 독립기념관 운영하라 이런 얘기 나누고 계신가요? 의원님이 우려하는 거를 반영해서 기념관장님이 잘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대만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점검을 하셔야지 장관님이. 그냥 기대만 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줘 봐주시죠. 자, 뭐 우리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제 시대의 국정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 자체가 무효니까 일본 국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독립기념관장님은 이런 우리 대법원이 갖고 있는 일제의 지배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 법원 판례하고도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독립기념관을 운영해서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분만 좀 더 주시죠.
저렇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것이 있다고 하고 또 정부의 기조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그런 거하고는 저는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독립기념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독립기념관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줘 보시죠. 예. 바로 7쪽으로 가주세요. 7쪽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제주 4.3 사건, 여순 순천 사건 등 이 현대사의 쟁점이 됐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과거 진상 규명 작업들 하고 있죠. 과거 진상 규명 작업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독수 총무님도 여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의 누락도 없이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독립기념관장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현대사를 부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인 사업과 전혀 다른 입장들을 계속 보여오셨던 분인데 이런 분이 독립기념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냥 하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독립기념관장이 자기의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독립기념관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엔 그 결과를 국회에도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기념관의 사업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 하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잘 점검을 하시라고요.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제가 보기에는 독립기념관 운영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2독립기념관 관련해서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땅이 확정이 안 됐어요. 땅이 확정이 안 된, 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설계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내년 초에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맞춰가지고 건물 설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토지는 아직 어디에가 있을지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건물 설계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의원님 예산도 말씀대로 땅값이 기본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어디에 땅을 마련한다는 얘기도 없이 예산이 마련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네, 의원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 보훈부에서는 사업이 진행된 후에 사업지가 선정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 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서 저희가 충북권의 보훈요양원이 그랬고 국립괴산호국원이 그랬고 순천에 있는 호남 호국기념관이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설계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건물을 땅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설계를 해요? 그 땅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건축물을 설계해놓고 그거에 맞는 땅을 구하는 게 있어요. 자, 네, 사업 추진 방식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사업 추진 하는 경우에 네, 자,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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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먼저 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네. 오전에 잠깐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또 이 역사적인 기념관을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위치도 중요해요. 그게 그 위치 자체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먼저 선정하는 작업들이 사실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위치가 정해지면 이제 그 위치에 이제 여러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건물의 이제 설계나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저도 이 건설과 건축 전문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다가 지금 국회에 들어왔는데 너무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먼저 이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논의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훈부에다가 질의를 내서 받은 이제 회신 내용들인데요. 그 부지와 관련된 그 확보를 하기 위한 회의 같은 걸 했냐? 그랬더니 없었대요, 한 번도. 네, 그거는 지금 임시정부 기념관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받아서 지어지는 건데 그와 같은 사례로 서울시가 지금 부지를 진행-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 건에 그런 대해서. 거를 논의할
아니 근데 막연히 가정. 남 얘기처럼 하지 말고 지금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장관이 지금 남 얘기처럼 여기 자리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이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지를 그러면 선정하는 작업에 장관님은 전혀 관여도 안 했어요? 남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서울시가 부지를 정해가지고 제공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이,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구두 요청 한번 한 거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부지를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임시정부 기념관이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해서 아니, 진행될 거로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 합니다. 건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거 있어요? 저희가 네, 아니, 서울시하고 협의한 걸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자체 공모해서 서울과 수도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 아니 서울도 아니고 또 이런데. 수도권이에요? 아니 서울이 그러면 기본입니다. 서울이 그러면 수도권이면 어디 경기도지사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럼 경기도지사하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럼 뭘 그건 했어요? 아니고 그럼 부지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고 사업 서울에 부지는 있는 건데 그럼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만한 땅이 서울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설계해놓고 서울에 있는 어디 중에 이만한 땅, 이만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내놔라 그러면 서울시라고 해도 이 이만한 땅을 내놓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서울시하고도 협의도 없었는데 땅이 제대로 마련될지 안 마련될지도 모르는데 덜썩 내년에는 벌써 설계에 들어간다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도 믿기 어렵고 우리나라 행정부 중에서 이렇게 행정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뭐 예산 조금 확보해 놓고서는 뭐 설계 같은 거 한다 그러다가 그 예산 다 날려버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내년에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장관님은? 아니죠. 장관님 모르게 일이 추진된 아니 거예요?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광복 80주년이면 이 사업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지금 장관님 모르네. 지적하신 그럼 대로 장관님도 모르게 이런 사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장관님이 다 보고받고 장관님도 이 논의에 참여했어요? 이런 광복 이 80주년을 논의와 계기로 해서 관련해가지고 이 어느 정도 사업들이 해냈어요? 진행된다는 거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이 부지와 관련되는 거는 서울시하고 이 사업을 협조받아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장관님이 참여한 게 있습니까? 네, 몇 번 회의에 당연히- 참여하셨어요? 이 사업을 뭐 어느 정도 몇 번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2월 연초부터 이것에 대한 거는 다 다양하게 아니 근데 이 보고를 회의를 받고 했다 있죠. 그러면 장관님이 참여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해도가 없잖아요 지금. 장관님 모르게 일이 추진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장관님 그렇지는 나중에 보고만 받은 거 않습니다. 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는 아니 근데 이게 연초부터 뭐 제가 보고를 보기에는 받고 좀 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훈부 행정으로 한 것 같지가 않고 위에서 내리받기식으로 내려온 사업 같아요. 보훈부가 이해하는 정도가 이렇게 낮고 보훈부가 자체에 계획이 없고 가장 기초적인 땅도 확보돼 있지 않는데 무슨 벌써 200몇 억짜리 사업 계획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엔 좀 정상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통과되기 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보훈 요양병원에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2020년 이후에만도 이건 징계만 받은 건인데 뭐 민원이 제기된 건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징계만 받은 건도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보게 되게 되면 이게 결코 이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들도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환자분을 휠체어에다가 이제 앉힌 채로 고정시켜놨다. 마지막 그럼 다음 질의하시죠. 좀 아껴내세요. 다음 질의하시죠. 내용은 제가 알고 그럼- 있습니다. 네. 그럼 몇 분 남으셨죠? 3분 다 쓰시겠습니까? 그냥 예. 자, 그래서 그 환자분들을 난간에다가 휠체어에 앉혀놓은 채 그냥 묶어두거나 신체 구속대를 이제 사용하거나 이런 이제 이게 인권 침해라고 분명히 이건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인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왜 이런 사건들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이게 따뜻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도 와서 따뜻한 마음이 보니까 없어서 이런 사건이 연도별로 이렇게 한두 건씩 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저희들이 뭐 전문가 강사를 통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인권 보호 관련된 아니, 교육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잘 얘기 아니, 저희들 아니, 잘 그런 해 일반적인 나가도록 얘기하지 마시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이라는 거의 특성상 그 신체를 거동하기 어려우신 그런 환자들이 많은 상태이고 또 그렇게 그런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감정적으로도 격하게 돼요, 환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자를 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들이 예. 그 이 어려운 상황 속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의료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료인들이 그런 힘든 상황들을 힘든 환자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충분한 인력 같은 것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 뭐 저도 와서 다 보고는 받았고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정 노동자들인데 저희들 뭐 요양보호사 채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근무 여건이 다음 개선되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좀 이사장님이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저희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요양보호직에 계신 분들이 점점 근속역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이직도 심해질 것 같고 이렇게 이직이 심한 상황 속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어려운 환자들 또 어려운 상황들에 접하고 보면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장님이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그런 태도 갖고는 제가 보기엔 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장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운이 취소되신 분들이 여러 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행적 이상과 허위 공적으로 취소되신 분들이 있는데 행적 이상으로 이제 취소되신 분들이 주로 뒤에 친일 행적 이런 게 밝혀져 가지고 취소되신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시면 보험급여급이 그런 분들에게 38억이 지급됐는데 회수된 게 1.6억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회수율이 낮습니까? 1.8억으로 알고 있고요. 공소 기간이 만료된 거 하고 네. 왜 이게 반환과 연계됩니까? 기간이 하여간 넘어가서 못 받는 거니. 여기 보게 되면 사유를 보게 되면 반환은 연계잖아요. 왜 반환은 연계돼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게 거짓 부정 이런 규칙 사유가 없이 이 보상금 수권이 소급되어서 이 소멸한 경우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지금 나타난 현상이라고. 네. 예. 예, 네, 우리 김남근 의원님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신장식 의원님까지만 질의하시고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할까요? 예, 뭐 준비해놨죠. 예. 우리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